플로그,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무인도도 깊은 산속도 아닌 가족 곁에서 고립받는 순간이 아닐까요?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홀로 남겨진다면 그보다 더한 외로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후 남은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홀로 무인도에서 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0년 후 그의 인생은 놀라운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장, 사랑했던 가족, 그리고 버림받은 순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나는 오직 한 가지를 믿으며 살았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결국 남는 것은 따뜻한 사랑일 것이라고. 젊은 시절 나는 몫으로 일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나의 삶을 증명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설렜다. 문을 열면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이들은 아장아장 걸어와 내 품에 안겼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자랐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고 작은 집을 하나 장만했다. 고된 하루 끝에 아내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가 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지만 점점 몸이 약해지더니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돈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일했고 좋다는 약은 뭐든 구해왔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내 손을 잡고 떠났다. 여보, 정철이를 잘 부탁해요.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믿었다. 아내는 떠났지만 나는 가족을 지켰으니 남은 인생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그랬다. 아들 정철이는 내게 잘해주려 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도 나를 공손히 대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와서 지롱을 부렸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했다. 정철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나를 피하는 듯 했다. 식사 시간에도 나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손주들도 점점 나를 멀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내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아버님, 전이도 이제 살기가 힘듭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낡은 가방 하나, 오래된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아내가 남긴 유품. 현관문에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나는 길 위에 홀로 남겨졌다. 초잠, 무인도에서의 삶, 그리고 고독. 바람은 차갑고 거리는 낯설었다. 한때 내 집이었던 곳을 떠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은 자연스레 바다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다.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다고 느껴질까? 나는 배에 올랐다. 누군가 말했다. 저기 무인도가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떠났다. 누구도 찾지 않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섬으로. 처음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두려웠다. 사람 없는 공간이 이렇게도 적막할 줄 몰랐다. 모래 위를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남았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금세 사라졌다. 마치 내 존재도 그렇게 사라질 것 같았다. 그러나 살아야 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도끼 하나뿐이었지만 나무를 베어 움막을 만들고 돌을 모아 돌을 키웠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작은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밤이 되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많았다.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기서는 선명했다. 하지만 그 별들 아래 나는 혼자였다. 시간이 지나자 고독이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고 밤이면 달이 떴다. 그 단순한 흐름이 이제는 위로가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곳에서의 삶이 나를 숨겨버린 듯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잊었고 거울 속 내 얼굴도 낯설어졌다. 이제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조차 흐려졌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까? 혹은 그 누구도 오지 않은 채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사라질까? 세상, 기적의 시작세상이 그를 찾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고 밤이면 달이 떠올랐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내 나이가 몇인지도,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그런데 그날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아닌, 파도가 아닌, 새가 아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저기요. 누구 계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너무 오랜만에 들은 사람이었다. 나는 움막 뒤에 숨어 조심스레 몸을 숨겼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이곳에 어떻게 사람이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관광객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내 내 움막을 발견했다. 여기 누가 사나 봐. 그들의 목소리는 들땐 듯했지만 나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결국 한 사람이 나를 발견했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나를 보며 놀랐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놀란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이 섬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기자가 와서 내 이야기를 물었고 카메라가 나를 찍었고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신문에 실렸다. 50년 동안 무인도에서 살아온 남자. 사람들은 나를 지저귀라 불렀다. 어떻게든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정말 기적인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사라졌을 텐가?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버지. 나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장, 다시 마주한 가족, 그리고 용서. 그 얼굴을 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그가 다시 한번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낮았고 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피어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세월이 그를 바꾸었듯이 나도 바뀌었을 것이라는 걸.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오래전에 손을 꼭 잡고 따라오던 아이의 손. 그러나 이제는 나를 밀어내고 닫힌 문 너머에서 다시 열어지지 않았던 손.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 한마디로 대신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미움이 남아 있었던가? 분노가 있었던가? 아니면 그저 오래전 기억이 떠오를 뿐이었을까? 그는 울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가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 역시 나처럼 혼자가 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업이 망했고 뒷더미에 올랐고 그를 돕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다고 했다. 자식들은 그를 외면했고 아내마저 그를 떠나버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가 나에게 한 일, 그에게도 똑같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구나. 그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 모습이 꼭 옛날의 나 같았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흘러가듯 사라졌다. 과거도, 후회도, 원망도.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간 일이다. 5점. 이제는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난다. 아들은 내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 나를 꼭 잡고 따라오던 작은 손은 이제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그 손 위에 세월이 지나간 흔적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지도 그렇다고 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오래전처럼 따뜻하지 않은 손의 감촉을 느낄 뿐이었다. 아버지, 함께 돌아가요. 그가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눈빛. 그러나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는 내가 버리고 온 세상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내가 버림받았던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오랜 세월 나를 지켜온 바람과 나무와 모래가 있었다. 내가 떠난 후 나는 혼자였단다. 내가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겪어야 했던 외로움. 내가 견뎌야 했던 밤들의 무게를. 그런데 말이다. 혼자인 것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었어.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닷물은 내 발목을 적셨고 부드러운 모래가 발끝을 감쌌다. 아들은 내 뒤를 조용히 따랐다. 이곳에서 나는 난이 되었다. 나는 나무를 깎아 집을 지었고 파도를 보며 계절을 느꼈고 달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만났고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평온은 누군가 곁에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은 내 앞에 서서 다시 물었다. 정말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곳이 내 집이란다. 아들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이제 그도 알게 될 것이다. 삶이란 오늘 그리며 흘러가는 것이네.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너도 내 길을 가거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지난 날의 후회가, 나의 눈 속에는 지난 날의 용서가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아들은 천천히 배에 올랐고 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데 점점 작아지는 모습.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실사는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나는 것이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닿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때로는 그 인연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돌고 돌며 결국 다시 만나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오랜 시간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다. 용서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